조정하는 듯 안 하는 듯 했지만은 결국은 2% 이상씩 내렸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2% 이상의 하락은 좀 의외였어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일견 어느 정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락에 대해서 수긍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왜 괜히 내렸는지 모를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안 좋았어요. 오전장까지 전체적으로 한 4, 5조 원가량을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주가의 흐름 자체는 왜곡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일단은 흐름 자체는 꺾였고 후반부의 마지막까지 8시 밤 8시 지나서 지금 이제 애프터마켓의 마지막까지 물량을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놓고 볼 때는 이것이 하락의 징조인가 하는 건데, 하락의 징조는 통상적으로 제가 뭐 오랫동안 주식시장에서 봐왔지만 고점을 찍고 내려갈 때 이런 식으로 한 방에 고점이 나오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보통 고점 상태에서의 그 고점 형성은 원형 천정형의 모습이 나오는 경우가 더 많죠. 근데 지금 보면은 부담이 있으니까 일정 부분은 출렁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어요. 종합주가지수 자체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8,000포인트를 눈앞에 둔 상태고 하이닉스 반도체가 200만 원, 삼성전자가 그 다음에 30만 원,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지금 현재는 노사 협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담감, 뭐 그리고 또한 지금 이제는 전쟁에 대한 그러한 지금 현재의 부담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일단 던지고 보자 하는 것 이런 것이 먼저 작용을 했고 특히나 외국인들이 그간에 걸쳐서 계속 매도를 했거든요. 차익 실현 매물의 성격을 띈다고 볼 수 있죠. 왕창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증시 주변의 자금이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작지 않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이 작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만 놓고 본다 그러면 일단은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을 지금 단계에서만 놓고 볼 때는 지금 못 막을 정도인가 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막을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은 된다. 이렇게 지금 이제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밀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 속에서 흐름은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일단은 저점에서 받아치려고 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도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죠. 내일은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현재는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미국 시장의 흐름이 국내 시장의 움직임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오늘같이 이렇게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마지막까지 밀릴 때는요. 대형주들 많이 밀렸거든요.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이러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애프터마켓 시장의 마지막까지 밀 때는 오히려 애프터마켓 마지막에 물량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뭐 다음날 크게 흔들릴 만큼의 모습은 안 나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뭐 무조건 팔자 이거는 그렇게 좋은 그런 자세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만 놓고 볼 때는 증시 자금도 주변 자금도 일단 안정적인 그런 형태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본다 그러면은 시장은 현 단계에서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내일도 큰 폭의 하락이 아니라 일정 부분은 반전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는가 보여지게 됩니다. 미국 시장의 흐름이요. 예측을 해야 되는데 미국 나스닥 100과 미니 S&P 500이 지금 현재 0.4, 0.9 정도로 밀려 있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이 조정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인텔 같은 경우가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는 우리나라 시장의 영향을 따라서 조금 주춤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엔비디아라든가 그다음에 알파벳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의 주가 수준이 같이 내려갈 것인가 하는 것인데 그건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러면 미국 시장이 약보합 정도 수준에서 일단은 어느 정도의 타협을 이룬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큰 폭의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거든요. 악재가 그 당시 높지 않기 때문에 물론 지금 뭐 CPI라든가 그렇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담이 있는 그런 모습인 것만은 맞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 자체는 약간은 둔화될 수 있는 여지는
일단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 CPI가 좀 그 소비자 물가지수 미월 4월에 이게 지금 이제 많이 악화된다 그러면 좀 출렁이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이외의 큰 악재는 별로 없다고 보여져요. 다만 이제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금리가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은요. 일단은 금리 자체가 지금 많이 높아져 있는 양상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지금 현재는 부담이 오히려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미 국채가 30년 10년물이죠. 10년물이 이제 지금 보면은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니까 4.4예요. 5bp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전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지금 현재 높습니다. 영국 금리는 말도 못하게 높아졌고, 그렇죠. 팍 튀어서 올랐어요. 무슨 발작하듯이 한번 올랐는데, 지금 보면은요, 발작하듯이 팍 튀어 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도 오르긴 올랐어요. 국고채 금리가 10년짜리가 2% 정도가 올라가지고 부담이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현재의 정도라고 한다 그러면 미국과의 금리 차가 줄어드는 모습이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갭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큰 악재가 시장에 있지 않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변한 건 없다. 그러면 미국 시장은 조정의 폭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약보합 정도 내에서 서로 간에 타협을 보지 않겠는가 볼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 샌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하락. 그 다음에 인텔, 그 다음에 테슬라, 그 다음에 이제 월마트 이런 종목군들, 에너지 관련 종목군들 상승.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기준선이 좀 맞춰지지 않겠는가 봅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도 내일 같은 경우에는 시가물에면 안정된 출발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반전하는 모습이 나오다가 주가는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지금 보면은 프리마켓 시장에서 끝에 가서는 좀 올릴 거예요. 하지만 본장 가서는 출발하자마자 주요 종목군들이 우수수수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특히나 8시 반 이후에 삼성전자의 지금 현재의 노사 협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상처를 입었다고 하는 느낌이 오게 되면 본장 들어가서의 매도 물량을 소화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시가 약보합 출발해서 반등 노리다가 떨어질 가능성 떨어지고 다시 약간 반등에다가 본장 들어가서 9시부터 시작해서 쭉 주가가 밀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나서 반등할 거예요. 근데 그 반등이 얼마나 반등이 나올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반등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형태의 모습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은 어떤 형태의 모습이 나올 것이냐면 N자, W자 형태긴 하지만 출발 지점과 끝 지점이 낮은 W 형태. 그렇죠. 반등이 미약한 W 형태의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시가물에 매수하고 약간 올라올 때 던질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볼 땐 그 폭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본장에서는요. 큰 폭의 하락세가 나올 때는 반등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9시 정도쯤에 주가의 흐름 자체가 막 흔들리다가 주가가 축축축 빠지면 그때 한번 저점 나올 때 매수하면은 반등 포인트를 가지고서 단기 매매 시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내일 같은 경우 우리 시니어분들은 한 차례 정도 지금 매수 매도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그만큼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상태에서 폭이 크진 않지만 흔들림, 그 변동성은 상당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드리게 됩니다. 어쨌든 시장은 뭐 분위기는 지금 현재는 약간은 좀 초조해지는 분위기가 있죠. 하지만 크게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지금 이제 당장의 악재, 고점을 하루 만에 찍고서 팍팍 꺾이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서지는 않을 겁니다. 내일은 그렇지만 약세죠. 기본적으로 W자 형태의 모습이긴 하지만은 W자형보다는 N자형에 가깝겠네요. N자형을 뒤집어 놓은 모습. 그렇죠. 그리고 뒤가 좀 약한 모습. 이렇게 나오지 않겠는가 전망을 합니다. 특히 미국 시장이 강세가 나온다고 하면은 고점과 저점의 폭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이 강보합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시가 강세 속에서 올라가다가 물량을 맞고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추격 매수는 금물이고 한 차례 정도의 매수 매도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종목으로 접근을 해드리면은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현대차,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는 기본으로 놔야 됩니다. 이들 종목군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프리마켓 시장에서,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상당히 그 움직임이 막 꺾였거든요. 굉장히 숨찬 모습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그 다음에 현대차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은요 중소형주 가지고서는 시장에서 초과 수익률을 거둘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그 다음에 그 현대차, 삼성물산, 그 다음에 두산인프라코 이러한 종목군들 가지고서 일단은 기술적인 반발의 모습을 예측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만 놓고 볼 때는 뭐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알테오젠이라든가 그 다음에 바이오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오긴 했었거든요. 그런 종목군들이 시세를 갖다가 주도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가 볼 때는 지금 상태에서는 기술주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그 다음에 현대차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 제외 지금 현재는 종목으로 놓고 본다면은 일단은 가격적인 그런 탄력성 측면에서만 놓고 볼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로보티즈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빠른 회복세가 나타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이제 종목을 따로 현대차나 지금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럽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반도체, 삼성전자, 그 다음에 이제 3일 정도 내렸던 LS 일렉트로닉스 이런 종목군들도 괜찮지만 그 다음에 이제 로봇 관련 종목 중에서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넥스트에서는 3.93 정도가 내렸거든요. 오늘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가 이제 그 통합 시세로 말씀드릴게요. 근데 조정 모습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고 로보티지 같은 경우에도 가격적인 면에서 놓고 볼 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로보티지가 탄력적인 면에서는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복원력은 더 셀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33만 8천 원에 넥스트 장이 끝났거든요. 이 지금 현재 로보티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으로 놓고 볼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도 가격적으로 놓고 볼 때는 안정적인 그런 종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휴림 로봇은 오늘 지금 넥스트는 없으니까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통합으로 본다 그러면 12,970원. 오늘 양선의 모습을 보이면서 5.19% 정도가 올랐어요. 수요 자체가 지금 현재는 안정적인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탄력성을 갖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고영입니다. 고영 같은 경우에는요. 역시 이제 지금 고영은 강력한 그러한 지금 이제는 반도체의 그런 장비 업종으로서 뭐 세계 최고 수준의 이제 장비 업종이죠. 그리고 또한 지금 보면은 의료용 로봇 쪽으로도 일단은 기반이 있는 그런 상태인데 고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종목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고영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3D 납도포 검사 장비 쪽 3D 광학 검사 장비 후공정 패키징 검사 장비 이쪽에서는 세계 지금 이제는 1등이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제는 아직까지는 표면화되지 않았어요. 추가 상승 여력은 고영 같은 경우에도 매우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이제는 판단을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저 안정적인 그런 종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고영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다음 종목은 RFHIC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RFHIC가 위로 꼬리가 달린 형태의 양선의 모습이 나왔어요. RFHIC. 그런데 이제 지금 11만 2,100원. 그렇죠? 11만 2,100원에 끝이 났습니다. 통합 가격으로 말씀드릴게요. 근데 수요 기반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역시
어, 지금 전쟁이 완전히 끝난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전쟁 관련해서 연관된 종목도 있지만 이제 방위뿐만 아니라 우주와도 연관된 종목이거든요. 지금 이제 위성 수신 쪽에서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7.79 정도가 올랐는데 일단은 상승에 지금 현재는 여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RFHIC 같은 경우에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종목은 지금 압축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너무 많이 벌리시는 거는 좀 위험합니다. 그리고 실적이 바탕이 되는 종목 쪽으로만 해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종목 설명을 많이 안 해드리지만 지금 휴젤이라든가 파마 리서치라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클리오 오늘 많이 빠졌는데 클리오도 실적 괜찮거든요. 코오롱 인더스트리라든가 한섬이라든가 이런 실적을 바탕으로 한 종목군들의 복원력은 훨씬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종목은 제가 나열하듯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기술 종목군들은 제가 설명을 했고 기술주 아닌 이외의 종목군들은 제가 뭐 그냥 나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특히 화장품 쪽 같은 경우가 좀 요즘은 괜찮은 것 같죠. 클리오, 이츠 환불, 그렇죠. 이런 것들도 괜찮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실적 바탕으로 된다 그러면은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5월 15일 이후에는 실적 시즌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때는 테마주로 다시 형성될 수 있어요. 시장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어떻게 가죠? 5월 15일 이후에는 일단은 바이오 쪽으로 한번 선택을 해볼 수도 있죠.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아니다 하고 말씀드리겠어요. 그리고 시장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장의 흐름 자체는 시가 무렵의 약보합 시장에서 반등하다가 뚝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본장에서 더 많이 떨어질 것이다. 9시 전후로 해서 쭈루룩 밀릴 것이고 그때 매수하고 반등 시 매도하는 기회가 한 번 있을 것이다 하고 정리해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원칙이 있죠. 두 가지 원칙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매수할 때는 숨 3번 쉬고 매수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애프터마켓, 프리마켓 시장에서 매수한 거는 프리마켓 시장에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본장에서 매수한 건 본장에서 정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리마켓 시장과 그 다음에 본장과는 그 성격과 성질을 달리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프리마켓 시장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잔뜩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본장 들어가면 그게 확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은 본장에서 프로그램 매수로 끊겨서 올라오다가 본장 들어가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왕창 나오면서 확 뒤집어지는 종목군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분리해서 대응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마음에 긴장이 오겠지만 그렇게 긴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은 하루 만에 고점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회도 한두 차례 더 주고 보통의 경우에 원형, 천정형 내지는 쌍봉 내지 삼봉을 만들고 주가는 가라앉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기회가 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중소형주보다는 현재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종목 쪽으로 압축해서 가는 것이 현 상태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